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도 뇌피셜 잡담 타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일본어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엄청 잘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뭐 언어 학자로서 언어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언어의 차이를 통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생각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일본어랑 한국어랑 약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일본어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쓸게요. 자, 일본 사람들의 한국어 어색하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일본어 어색한가? 어색한지 어색한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자음과 모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일본어에는 우리보다 그냥 뭔가 부족하다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의 요지는 일본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이건 한국인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이 상대방의 언어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더라도 어느 지점이 어색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어에는 일본어에 없는 단어 중에 모음 중에요. 으랑 오, 오가 아니라 여 이런 발음이 일본어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 사람이 준비라는 한국어를 발음을 한다, 일본 사람도 이거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게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본 사람이 잘생겼습니다를 발음한다고 보면은 잘생겼습니다라고 발음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루 생교 생교 교까지는 되는지 제가 조금 애매한데 스문이다라고까지는 안 하고, 좀 한국어를 좀 배우신 분들은 습자를 좀 세게 발음한 다음에 아니면은 문이다라고 하거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게 왜냐면은 일본에서는 그 리을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호텔 발음을 할 때 호텔루라고 발음을 하죠. 그래서 자리 안 되니까 자루라고 발음이 되고, 생곁, 아까 얘기했듯이 어여 발음이 없기 때문에 생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뭐 그냥 이게 정확하게 제가 언어학자라서 이렇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본어와 한국어의 팩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맥도날드가 있죠. 맥도날드를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하죠? 맥구 도 나루 도라고 발음을 하죠. 기역 받침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맥구라고 할 수도 있고 맥쿠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맥구도 나루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뭐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도 아티스토 데스 이렇게 발음을 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디즈니랜드 디조니 디조니보다는 디주니란도가 되겠네요. 자, 버스는 뭐 보스라고 하진 않고 아 발음으로 해서 바수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겠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영어를 뭐 저딴 식으로 하지? 라고 생각들을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물론 우리나라 발음이 일본 발음보다는 영어에 조금 더 친숙하기는 해요. 그냥 비교적 친숙하기는 한데, 또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 거 보면서 왜 저딴 식으로 발음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미국인들이 봤을 때는 도찐 개찐일 수도 있는데, 자, 왜 그 차이가 만들어지는지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는 한국어에는 받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언어들에도 받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니은 받침 같은 거 있잖아요. N 발음 같은 거, N 발음이나 리을 발음 같은 것도
것도 뭐 영어권에는 있긴 있는데 일본어권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어가 받침이 조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하죠? 한국어에서는 갓이라고 하잖아요. 갓이라고 하든지 곧이라고 하든지. 근데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하면은 외국인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를 굳이 한국어로 풀어 쓰자면은 뭐 영어식이랑 뭐 미국식이랑 조금 다르긴 하던데 한글로 그냥 좀 그나마 하자면은 곧이 아니라 God. 막 저 영어 발음 안 좋아요. 그냥 굳이 얘기하는 겁니다. God. 이런 식으로가 되겠죠. 자, 다른 것도 하나 한번 하자면은 그냥 좀 비슷한 단어 중에 good이라고 있어요. good. 자, 우리나라 한국어로 발음하면 이렇게 쓰죠. 그래서 good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영어대로 발음을 하자면은 이 사람들은 이거를 받침의 개념도 맞기는 하지만 굳이 받침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뒤에 D가 있는데 이 D가 그냥 빨리 발음하니까 우리한테는 그냥 굿처럼 들리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드, good 이게 빨리 하니까 오가 두 개잖아요. 아니면은 우,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구오드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 조선시대 때 영어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라이스 있잖아요. 라이스 같은 거를 그대로 발음을 하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쓰죠. 라이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오히려 조선시대 때는 L 발음하고 R 발음을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음을 표기를 했었대요. rice. 그러니까 그냥 라이스가 아니라 를 조금 넣어서 rice. 그러니까 약간 rice 이렇게 식으로 발음을 한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똑같은 맥도날드 이거를 일본에서는 맥구도 나루도 라고 발음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맥도날드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미국인이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 어떤 지점에서 차이가 크냐면은 뭐 맥도날까지는 그냥 우리나라 말처럼 맥도날까지 해도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본어랑 우리나라랑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제가 앞서서 여기서 얘기를 했지만 저기서 이야기를 하는 뒤에 드는 그냥 약간 우리 말로 하면 이 디귿만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현재 한국말은 이거를 드 이렇게 꼭 모음이 합쳐져 있잖아요. 일본 말도 도라고 모음이 합쳐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서 맥 C 발음이 들어가면은 맥 이렇게 읽는 게 맞는데 일본에서는 아예 기역 받침에 이렇게 되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맥구가 되는데 여기서 맥구가 끝나면 그냥 되지만 일본에도 그냥 자음만 발음을 하는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굳이 다시 또 모음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맥구도 나루도가 됩니다. 자, 한 가지를 더 보면은 자, 노말이라는 영어가 있죠. 노말이라는 영어가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로 하면은 노말이 되죠. 근데 이게 또 동남아 같은 데서는 노르말리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노말은 맞고 노르말이는 틀릴까요? 물론 둘 다 영어권의 발음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그냥 노말 우리나라 발음식대로 노말 하면 이것도 못 알아듣긴 합니다. 왜냐하면 R 발음을 빼뜨렸잖아요. 약간 영어권으로 하면은 막 R 발음을 넣어서 normal 이것도 틀렸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쨌든 R 발음을 해주잖아요. 노르말리 막 이런 식으로도 발음을 하기도 하던데 아무튼 그냥 영어권의 사람이 봤을 때는 요거나 이상하게 발음을 하네 하면서 그냥 문맥상으로 알아듣는 거겠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자음의 단어가 있는데 왜 이거를 그냥 생략을 하나 한국 사람들은 자 노르말 있으면은 노르말 그러니까 노르말로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야지. 자, 여기 자음이 있고
여기 모음이 있으면은 모음을 왜 쟤네들은 다 생략을 하거나 저런 식으로 발음을 하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 호텔 이거를 봤을 때 일본인들의 이제 두뇌에서의 체계는 호까지는 되고 그 다음에 텔까지 되고 그 다음에 L이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하게 합쳐요. 그러니까 이런 굿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엄연하게 오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얘를 한 단어로 이렇게 합쳐져 버립니다. 여기는 갓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게 정리를 하자면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람의 머릿속에 이제 언어의 체계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언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우리가 뭐 교육을 통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연습을 통해서 체계가 잡혀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냥 그 구조화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었던 발음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아래 아라든가 이런 발음이라든가 지금 한글에서 4개의 한글이 탈락이 되어 있죠. 근데 이 4개 예전 사람들은 분명히 발음을 했었을 텐데 이 4개를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못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진 않지만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어가 우리나라보다 모음이나 뭐 이런 게 한 4가지 정도가 마이너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아무리 나중에 똑같은 발음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맥도날드를 발음을 못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잘생겼습니다.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CHOI로 쓰면은 이거를 최로 발음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 빼고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초이라고 발음하죠. 이거를 모음을 2개를 한꺼번에 쓴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초이 하더라도 최 하더라도 치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지 이거를 초이 최라고 발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효율성을 위해서 굳어집니다. 왜냐면은 내가 한국어를 함에 있어서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본능적으로 몸에 배워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면은 원어민처럼 쓸 수가 없잖아요. 효율성을 위해서 사고방식이 굳어져요. 굳어진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만큼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만큼의 세상이 더 있어요. 그러면은 이만큼의 세상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TH 발음을 실제로 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쌍디귿이나 쌍시옷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영어 뒤에 이렇게 L 뒤에 D가 있으면은 우리는 이거를 D를 드로 발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어민들처럼 그냥 되게 자유롭게 우리는 그냥 맥도날 하면은 드가 거의 안 들릴 정도로 발음을 해요. 물론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뭐 맥도날 왜 드를 정확하게 발음을 하지 않지? 모음이 없으니까 드를 그냥 거의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D 이렇게 그러니까 드 이건 저도 발음 못하겠어요. 그냥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맥도날드 왜냐? 자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모음이 오는 게 우리 사고 방식에는 완전히 굳혀져 있는 거예요. 자음만 발음하는 것 보니까 제가 옛날 한글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글에서는 없어요. 자음 플러스 모음이 우리한테는 절대적이에요.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절대적이에요. 모음이 없는 발음이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영어도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한글보다 체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건 진짜 드로 발음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뭐 좀 이상하긴 해요. 미국 사람들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왜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지 이해하는 못하는 거 많긴 하잖아요. 자, 이거를 조금 지우고 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오늘 사실은 진짜 하려는 얘기는 이 언어를 통해서 세상의 구조 그리고 생각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사고방식이 요만큼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만큼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나는 이 안에서 이 많은 거를 판단을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사고방식으로만 판단을 해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면은 솔직히 제가 지금 장난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냥 제가 지금 일본어하고 한국어를 얘기를 했으니까 굳이 예를 들자면은 왜 엄연히 있는 겨, 어, 으 발음이 있는데 이거를 통칭해가지고 그냥 오, 요 발음으로 합쳐버리는 거지? 왜 분명하게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발음에는 오도 있고 요도 있잖아요. 이 다섯 가지가 왜 두 가지로 압축이 돼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봤을 때 우리한테는 몇 가지가 더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어가 있고 여가 있는데 왜 이걸 발음을 못하지? 이해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물론 외국인들의 발음이 우리보다 더 많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자, TH 발음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P 발음과 F 발음이 분명히 따로 있는데 왜 이거를 그냥 똑같이 비읍으로 발음을 그러니까 피읍으로 발음을 하는 거지?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지금 알고도 저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커요. 자, 이 모든 것이 이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미술을 관람을 할 때도 그렇고 정치 얘기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뭐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우리가 두뇌 활동을 하는 사고방식이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자, 언어라는 것도 나이가 어릴수록 언어 습득이 빠르잖아요. 언어 습득이 빨라요, 진짜. 왜냐면은 이 체계가 안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체계를 잡는 게 효율적입니다. 체계를 잡는 게 효율적이지만 체계가 완전히 잡히게 되면은 진짜로 눈앞에 뭔가가 있어도 안 보이게 돼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다른 세상이니까. 자,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자, 이렇게 자, 파란색을 이런 파란색이랑 그리고 또 이런 파란색이랑 뭐 화면에 따라 좀 달라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런 파란색이랑 보여줘 봤자 그냥 다 파란색인 거예요. 뭐 얘랑 얘까지는 뭐 차이를 많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랑 얘랑도 모르고 뭐 블루가 왜 이렇게 많고 여자들의 립스틱 색깔이 그냥 다 빨간색 아니야? 왜 저렇게 많은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관심이 없어서 그러나 아니면은 제가 지금 알면서도 장난을 치나?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립스틱 색깔이 오늘은 뭐 무슨 레드가 엄청 많잖아요. 다른 레드인데 하는데 못 알아차려요. 왜냐? 나는 그 빨간색을 여러 개를 좀 나눠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뭐 나눌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 버리니까 나한테는 그냥 그게 뭉뚱그려져서 그냥 다 빨간색인 거예요. 근데 그쪽을 파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세세하게 보이겠죠. 마치 장사라는 것도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들 할 게 되게 많잖아요. 내가 겪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인들은 우리나라가 맥이라고 발음하는 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맥은 없어요. 맥구, 맥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도나르, 맥구도날, 맥도날은 없어요. 맥구도나르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근데 나이가 사실은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긴 한데 때때로 굉장히 젊은 여성분들 있죠.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여성들이 언어적 능력이 좀 더 뛰어나잖아요. 젊은 여성분들은 일본인이지만 한국 발음의 받침을 발음할 수 있고 그런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은 중국 사람인데 완벽하게 한국어를 한다라든가 일본 사람인데도 완벽하게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당연히 미국 말을 뭐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마다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요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바깥 내 생각 바깥에 무엇인가가 있을 거야라는 거를 염두를 해둔 사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까지 여기를 사용을 해왔지만 보니까 여기까지 있는 것들도 내가 수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게 어느 정도는 조금 그래도 어려야지 가능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연습을 하든가. 그래서 보면은 아주 잠깐이라도 어렸을 때 해외를 다녀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배워가지고 거의 완벽한 발음을 하는 경우들이 어, 뭘까 비중이 좀 더 많아요. 그리고 여성이 조금 더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남자와 여자의 사고방식이 좀 달라서 그런데 그 제가 이거를 따로 만들까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남자와 여자와의 차이점이 남자는 약간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뭔가 더 그쪽에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건 뭐 길게 얘기하면은 그냥 기니까 자 그냥 피읍은 남자들은 예를 들어서 피읍이다. 그럼 피읍은 그냥 피읍인 거예요. 근데 피읍이라는 발음을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P로 바꿀 수도 있고 F로 바꿀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변하는 게 조금 남자와 여자의 좀 보편적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한번 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괜히 오해를 살까봐 그쪽 주제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안 하고 있기는 해요.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조금 더 언어에 대해서 좀 유연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연하다라는 게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가 없는데 뇌가 좀 머리가 좀 굳어갑니다. 굳어가고 체계화가 돼요. 체계화가 되면서 더 지혜로워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지혜로워지는 거랑 그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건데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아주 효과적이고 그리고 현명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새로운 것에 대해서의 새로운 것의 습득 그리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구조 외에 새로운 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뭐 한국인 그리고 뭐 일본인일 수도 있고 미국인일 수도 있고 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인데 똑같이 언어를 가르쳤다 하면은 그 사람은 똑같이 두 언어를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한쪽에 조금 더 치우쳐질 수밖에는 없겠지만 우리 같이 그냥 한국에서만 산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은 발음 체계 자체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우리 발음 체계 안에서 몇 가지가 빠진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선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발음하지 못하는 일본어 발음들이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본어와 영어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일본어와 영어를 통한 사람들의 생각의 구조에 대해서 쓸데없는 잡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영상 찍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조회수가 안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뭐랄까 어떤 유튜버분들은 유튜브에다 자기 배설물을 이렇게 배설한다라고 하시던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디 뭐 말은 해보고 싶은데 어디 말할 데는 없고 하니까 그냥 혼자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 기분이 좋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